네, 문제 5번입니다. 자, 그 문제 5번의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효력입니다. 뭐라고요? 효력. 총칙은 성립하고 효력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효력, 성립권보다 효력. 여기 뭐세요? 여기 성립하고 뭐예요? 뭐세요? 여기 효력. 그럼 거기 1번에 1번 지문 보시면은 매매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합치되어야 한다. 그죠? 그러면 합치되면 성립했다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효력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1번 잘 건너가고 그러면 이제 2번 가시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저기 있네. 두 번째 여기. 무슨 능력? 뭐에 관한 얘기야? 행위 능력 없으면 뭐니까? 취소니까. 효력에 관한 얘기죠. 청약 승낙은 뭐에 관한 얘기고? 성립했다는 얘기지. 아직 효력에 관한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이해됐어요? 세 번째, 성립 시 그 내용이 무슨 가능? 가능 있네, 여기. 여기 있네? 그럼 가능은 뭐에 관한 거예요? 효력. 네 번째, 선풍기 위반되면 계약은 뭐다? 무효. 어디요? 선풍기. 여기 타당성이니까 걸리면 무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 당사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의 무효를 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자가 효력 요건 부존재를 뭐한다? 주장 입증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유효, 무효 주장하는 사람,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야기예요. 한쪽은 유효를 주장하고 한쪽은 뭘 주장해요? 무효를 주장하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타당성 들어가면 더 하나 밑에 가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죠. 피해자가 있고 폭리자가 있죠. 피해자 공박경설 무경험을 상대방이 교모히 악용해서 기브앤테이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게 무슨 행위? 폭리행위. 그럼 폭리행위가 있게 되면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합니까? 유효를 주장합니까? 당한 쪽은 무효 주장하겠지. 폭리자는 나는 뭐 취한 적이 없다. 폭리 취한 적이 없으니까 유효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 주장하는 누구? 피해자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 뜻은 피해자 공박경설 무경험이 추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로 가봅시다. 단독 허위 표시 가봅시다. 무슨 표시요? 진이 아닌 증여했다. 상대방은 진짜 주는 줄 알고 받겠다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농담이라고 이쪽은 진담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이 무효 주장하겠지. 진이 아닌 증여한 자가 무효라고 주장하겠지.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하겠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을 스스로 선이 또한 무가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지. 입증 책임이 없잖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이 을에 악이 또는 유가실 둘 중 하나를 뭐하면 입증하면 무효가 되고 입증 못하면 누구 거다? 을 거. 자, 통정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통정 건너간 선의는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갑, 을, 병, 을 먹고 튀었죠? 이건 무효야. 그러면 먹고 튄 자는 없으니까 이제 갑이 병한테 가서 뭐라고 떠들 거예요?
너 악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병은 뭐라고 그래요? 선이. 갑은 무효니까 너도 악이다, 무효다 하는 것이고 병은 나는 뭐니까 선이니까 유효다 얘기하는 거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죠. 그럼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다 뭐로 봐요? 전부 다 따로따로 보고 있잖아. 갑을 병,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병의 선의가 못한다는 얘기고 추정된다는 얘기고, 갑을 폭리행해서 갑이 무효 주장한다는 얘기는 갑의 뭐가 공박경설, 무경험이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된다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 유효, 무효,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그게 이제 5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5번에 1번에서 청락, 승락이 있으면 계약이 뭐 한 거예요? 성립했다 이야기 아니에요. 성립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효력이 생긴다 1, 2, 3, 4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번에 1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이야기입니다. 요물계약에서 물건을 인도합니다. 성립일까요? 효력일까요? 요물계약에서 물건을 인도합니다. 성립일까요? 효력일까요? 563조를 보게 되면 계약 분류가 거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8글자 전, 민법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조문에 약정 있어요? 없어요? 조문에 약정 있잖아요. 약정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세계가 이제 무슨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세계로 들어가죠? 무슨 생긴다? 갑의 대금 채권적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을의 재산권 채권은 갑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무가 나오죠. 쌍무, 편무. 그 다음에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 뭐라고 그래요? 채무를 이해하는 것을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네? 출연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가 됐을 때 출연이죠. 매매는 이쪽도 출연, 이쪽도 출출하죠. 증여는 한쪽만 출연하지 한쪽은 받기만 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매매는 뭐가 되고 양쪽이 출연하니까 뭐다? 유상. 증여는 뭐다? 무상.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슨 세계예요? 여기는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은 뭐에 가는 거예요? 효력의 세계예요. 근데 여기 낙성,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무슨 계약? 낙성. 낙성 계약의 반대말은 무슨 계약? 요물 계약. 있죠? 요물 계약의 대표가 뭐예요? 네,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전형, 비전형. 이쪽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잖아요. 여기 전형. 반대말은 뭐고? 비전형이고, 양약에서 나오는 게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이고,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고, 무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쌍무, 그 다음 뭐예요? 편무. 출처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유상 뭐예요? 무상. 그러니까 낙성 요물은 계약이 언제 성립했습니까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성립. 그러니까 청약승낙은 성립에 가는 얘기지 뭐에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물계약에서 물건 인도도 뭐에 가는 거예요? 효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뭐다? 성립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무슨 요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물계약에서 물건 인도는 효력이 아니고 뭐다? 성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약정했을 때요. 따다다다다다다 했어요. 자, 밑에 보세요. 5번 프린트물. 자, 5번 제목이 무슨 계약? 요물계약. 반대말은 무슨 계약? 그럼 낙성 요물은 효력이 아니고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의 문제죠. 565조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가로 열고 뭐라고요? 다 뭐 했을 때 이게 계약은 뭐다? 낙성이 아니고 뭐다? 요물. 따라서 해약금 해제 시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할 수 있죠.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 주기 전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는 이쪽 저쪽 해약금 해제할 수 없지요. 약정만 한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5페이지 빈 여백에다가 낙성, 반대말, 요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하고 뭐요? 낙성, 반대말은 뭐다? 요물. 그럼 낙성, 요물 계약은 뭐에 관한 거예요? 효력이 아니고 뭐다? 성립. 그러니까 틀이 잡히죠?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일 때 전형, 비전형의 대표는 매매 계약이면 비전형이면서 요물 계약의 대표는 뭐다? 기억났나요? 계약금 계약. 무슨 계약? 그 565조는 계약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에 목숨 걸어야 되지. 특 A급 그런데 자꾸 목숨을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의고사 점수를 높이는 사람들은 수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스타일이라고요. 근데 그런데 너무 뭐 하지 마시고 자꾸 남이 뭐 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면 자꾸 자괴감이 들어 안 들어? 오늘 10개를 목표로 했는데 5개만 해버리게 되면 짜증이 나잖아. 그럼 짜증날 때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애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오늘 공부하는데 갑자기 애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 봐야 돼? 안 봐야 돼? 애 볼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이놈의 자식이 아파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그 생각에 갑자기 열이 확 나잖아. 근데 목표를 아까 그냥 벽만 보고 밑에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 목표가 벽하고 밑에 내가 적은 거 그것만 볼 수 있으면 오늘 공부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강의 듣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플러스 알파야. 내 자신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꾸 긍정이 생기잖아요, 자꾸. 왜 자꾸 자기를 문제 있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냔 말이에요. 문제 하나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꾸 비교하니까 자꾸 내가 작아 보이잖아.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말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도 아까 중하고 뭐예요? 하. 거기에 포인트 두고서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꾸 어디다 목숨 걸지 말고 상하고 그 최상 그건 나는 전혀 하늘에 그건 뭐 하는 사람들 목표야. 수석. 뭐 하는 사람들? 수석입니다. 이게 지금 좀 기억하세요.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에는 매매 계약금 무슨 계약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 있고 밑에 와서 쌍무, 편무, 유상 여기에 딱 있는 게 뭐예요? 쌍무이면서 유상의 대표가 매매 아니요? 그럼 여기 편무이면서 무상계약의 대표가 뭐예요? 증여. 그렇지. 증여. 뭐라고요? 증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이야. 아직도 지금 거기서 넘어오면 안 된다니까. 증여는 뭐가 아니고 증여는 어디 갔어?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고? 여기 정신 차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5번에서 1번 지문에서 낙성과 유물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효력이 아니고 뭐다? 성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5번의 맨 위에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그러니까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성립에 관한 건지 뭐에 관한 건지 이제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자, 6번 체킹하시고요. 이거 저거 다 모아서 낸 지문이에요. 근데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4개가 틀리고 하나는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이 안 잡히면 그 지문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자, 1. 채권자는 단독 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거기 채무 면제 있죠? 채무 면제는 뭐냐면 빚 탕감. 아니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네 빚 탕감해 줄게. 안 줘도 돼. 끝. 채무 면제는 뭐다? 단독 행위죠. 아니, 채권자가 빚 탕감해 주겠다는데 상대방 동의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무슨 행위로? 단독 행위로 채무를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네 빚 탕감해 줄게. 끝. 두 번째, 처분권 없는 자 무슨 행위? 물권 행위는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또 헷갈려요? 프린트물 보세요. 자, 563조는 매매죠? 네? 몇 편에 있어요? 563조 매매는 제3편 채권에 있지요. 186조는 몇 편에 있어요? 2편 물권에 있죠. 그러면 186조의 법률 행위라는 단어가 보여요? 있죠? 그게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응? 찍으세요. 채권 행위, 물권 행위. 2편 물권에 있으니까 물권 행위겠죠. 무슨 행위야? 물권 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매매는 효력이 생겼죠. 어떤 효력이 생겨요? 갑의 채권이 발생하고 을 채권 발생하죠. 그래서 매매는 채권 행위라고 그래요. 몇 편에 있으니까? 3편 채권에 있잖아요. 815 뭐라고요?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다. 빵. 그래서 법률 행위는 공법 행위와 사법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민법은 공법 행위에 적용하지 말고 무슨 행위? 사법 행위에 적용한다. 사법 행위는 빵. 총칙, 재산법과 가족법이 있죠. 무슨 행위가 있고 재산 행위가 있고 가족 행위가 있다. 가족 행위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재산 행위는 펼치면 어떻게 돼요? 물권, 채권.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있다. 되겠어요? 물권의 대표가 뭐예요? 소유권. 채권 행위의 대표가 매매죠. 네? 채권 15가지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권 8개 중에서 소유권 가는 게 목표죠. 815 2편 물권 개수는 몇 개? 8개. 점소, 지지전, 유질적. 3편 채권 15가지 계약이 있죠. 15가지 계약을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전, 양, 약, 무, 출. 815 뭐라고요? 이거 열심히 했더니 어떤 분이 나중에 중개업 하시면서 상호를 815로 하는 사람도 있어. 중개업 업소명이 뭐라고요?
815 절대 안 까먹지. 그러니까 뭐 국민중개 무슨 중개 하는데 이름 헷갈려. 뭐 잘 생각하는데 815는 안 까먹잖아. 광고하는 이유도 뭐야? 자꾸 뭐 하려고? 모르잖아.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알리는 거 아니에요. 815 몇 개? 민법은 815. 8은 어디 있어요? 2편 물건은 몇 개가 있고 8개 중에서 대표가 무슨 건? 소유권. 3편 채권. 15가지 계약이 있는데 계약 이름 외우지 마시고 계약 분류를 하라고. 뭐라고? 전, 양, 약, 무무, 출출. 15가지 계약 중 매매 계약이 포인트죠. 그럼 3편 채권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편 채권 행위를 통해서 2편 물건 행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563조에 재산권이란 말 있죠. 네? 자기 재산권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재산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재산권은 보통 누구 재산권? 자기 재산권 파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타인 재산권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재산권 매매도 유효하지요. 그죠? 근데 2편 물건 타인 재산권 등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재산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처분권 없는 자가 채권 행위는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법 들어가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없지. 그러자 처분권 없는 자 3편 채권 행위는 뭐하지만 유효. 그러면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못 넘겨주면 뭐야? 채무 불이행 또는 담보책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처분권 없는 자가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뭐야? 그건 무효가 되겠지. 그래서 2번 지문 맞는 이야기죠. 3번 준 물건 행위,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습니다. 준 물건 행위, 채권 양도, 뭐라고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이 뭐다? 준 물건 행위. 빚 탕감했다. 끝났지 뭐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죠. 채권 행위는 계속 ing 중이야. 진행해야 돼요. 뭘 줘야 되니까. 물건 행위나 준 물건 행위는 end야. 끝난 거야. 그래서 준 물건 행위도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김으로 틀린 지문이야. 다음 네 번째,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 요식행위는 뭘 갖춰야 돼요? 방식을 갖추는 게 요식행위 아니에요. 방식을 못 갖추면 그 행위는 성립이 되지 않죠. 요식행위, 방식을 못 갖추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단어 나오면 안 돼. 아니 요식행위인데 방식을 못 갖추면 불성립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 이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죠. 다섯 번째,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다. 이쪽 양쪽이 출연하면 뭐고 유상이고 한쪽만 출연하면 무상이니까 모두 유상이 아니죠. 내용을 봐야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각 용어를 제대로 기억 못하면 못하는데 좋아요. 다른 건 다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러나 2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 3, 4, 5 이야기는 뭐다? 몰라도 좋다. 알면 좋은데 너무 여기에 뭐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상급에 속하는 얘기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른다고 자꾸 주저앉지 마시고 아는 것이라도 제대로 뭐하라? 갖추라. 그러면 3편 채권은 뭐가 없어도 처분권 없는 자 3편 채권 행위는 유효하지요. 그럼 취득해서 넘겨줄 때는 내 거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넘겨주면 되잖아요.
못 넘기지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은 4번이었으니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또는 뭐다? 담보 책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타인 권리를 매매해서 등기를 넘겨줄 때는 자기 이름 앞으로 뭐 해서? 등기해서 내 거 넘겨주는 거지. 내 것도 아니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분권 없는 자의 소유권 이전 행위는 뭐하다? 무효.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6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뭐가 아닌 것?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1. 가정부. 지금은 어느 때인데 가정부가 어디 있어? 옛날에 가정부가 있죠. 요즘 뭐요? 가정부가 어디까지 있다가 월말까지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말했다. 법률행위 맞아요? 이게 왜 법률행위예요? 이건 이제 기한 며칠까지 월말까지만 있다가 그때까지만 일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 두 번째, 친구 결혼식에 뭐 하기 위해서? 요즘 결혼식 잘 가야 한 거예요. 광주 보니까 뭐예요? 결혼식에서 난리 나니까 사람들이 안 가버리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 가서 그냥 카톡으로 뭐 보내면 돼? 그냥 돈 보내면 되지 뭐. 자, 만나간 약속은 뭐예요? 약속하면 인간적인 약속이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세 번째, 바닷속에 가라앉은 뭐예요? 바늘 한 개를 뭐예요? 건져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슨 도대체 이게, 그죠? 불능. 뭐라고요? 불능인 법률행위다. 그래서 가능해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가능. 네 번째,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조건. 질문할게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마치고 싶으면 공부를 하십시오. 자꾸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공부를 하세요. 앉아서 자꾸 이게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해. 그럼 공부에 집중이 되잖아요.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민법 해야 되는데 또 민법 하다 보면 또 뭐 해야 돼? 또 공법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 못하고 자꾸 여기 죽고 갔다 걱정만 해요. 자꾸 배워서 뭐 좋은 거 없어요? 뭐 비법 없어요? 없어. 그럼 일단 빨리 가서 뭐 적어 놓으라고. 월화 수목 금 토일까지 두 장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한다? 승 거는 거예요.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 해결하는 방법. 중간에 발생만 적으면 돼. 정지되어 있다가 뭐가?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 플러스. 해제 조건은 아니 이미 효력이 뭐 했다가 발생시켰다가 성취되면 해제. 정지, 발생, 해제.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학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합격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1번은 기한부 법률행위, 3번은 불능인 법률행위, 네 번째는 뭐라고요? 정지 조건 법률행위. 아이고, 5번은 무섭죠? A가 누구를 위해서? B를 위해서 뭐요? C를 살해해 주고 5억 원을 받기로. 이게 법률행위 맞아요? 법률행위 맞아요? 이거요. 반사회질서 타당성 없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네, 시험에 안 나면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끄집어낸 거고. 자, 8번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뭐에다가?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업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어디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것이다. 왜 효력일까요? 대리권. 자, 대리권,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줍니다. 을이 대리권 범위에서 행위하지요. 그럼 본인 이름 표시하면 갑의 대리인 을 약정, 병 약정 효력이 생기죠. 네? 효력이 직접 가요? 을한 들려서 갑니까? 효력이 을한테 들려서 갑한테 가면 간접 대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직접 대리. 민법상 대리는 무슨 대리? 직접 대리. 그러면 대리권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는 어디에서 놀까요? 여기서 노는 거지. 여기 뭐에 가는 거야? 뭐에 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 표가 중요하다니까. 유권 대리는 4번 맞죠? 그러니까 뭐에 가는 얘기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요? 효력에 가는 얘기 아니에요.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 아니요. 그러니까 뭐에 가는 얘기 아니고 이미 성립을 전제로 뭐다? 효력에 가는 얘기다. 대리권 존재는 뭐다?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조건 성취 기한 도래도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 합격하면 준다고 약속은 이미 성립돼 있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수멸하는 거니까 조건 성취 기한 도래도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허가지역에서 허가 받는 것도 성립이야 효력이야? 아 허가 나면 가니까 뭐다? 효력.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뭐 구별해야 돼 지금? 성립과 뭐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이 표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답. 그래서 기억지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 진 보면 2번, 3번, 5번은 탈락이네. 아니 기억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읽은 다음에 맞히면 안 돼. 실제 시험에서는 오른쪽 바로 봐야 돼요. 박스형은 기억이 맞았죠? 몇 번 탈락이에요. 2, 3, 4, 2, 3, 5 탈락이죠. 기억, 리을, 디귿만 보면 되겠네. 니은 읽을 필요가 없네. 읽을 필요 없잖아요. 디귿 가세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물어봅시다. 대출이 있어야 저당권 붙는 거 아니에요? 대출이 없으면 저당권 붙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기억했어요. 뭐라고요? 그 부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저당권. 대출이 소비대차. 그게 편안한 거예요. 지금 썼어요. 무슨 대출이요? 부동산 담보 대출. 무슨 대출이요? 그러면 사실은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럼 대출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요? 법률 용어로 계약이니까 무슨 대차? 무슨 대차? 소비대차 하죠? 돈을 빌렸으면 무슨 대차? 쌀을 빌렸으면 쌀 소비대차. 그러면 부동산 담보가 뭐예요? 이게 법률 용어로 저 당권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계약이 있고 이 계약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당권이 붙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주가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종 아닐까?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주어요? 뭐가? 소비대체 계약이 주가 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예요? 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무슨 관계? 주종 관계.
그러니까 이 소비대체에서 뭐가 발생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해서 여기 저당권이 붙은 거 아닐까요? 그죠? 무슨 관계 있어요? 주정관계.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다? 종이 되지. 그럼 틀렸어요? 맞았어요? 밖에 있어야 되지. 뭐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의 주된 계약 받고 있어야 되지. 물어볼게요. 저당권 없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 없는 채권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프린트문에 가시면 제가 적어 놨지요. 어디 있을까요? 3번에 있죠? 1페이지 3번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부동산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자는 본권 저당권은 있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지요. 대신 우선 변제는 있지요. 그죠? 그 밑에 이제 369조 무슨 성이 나와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한 묶음이죠. 저당권 붙은 채권. 이게 뭐예요? 피담보 채권, 유담보 채권, 주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 돈 갚은 경우 소멸할 때 종된 저당권도 당연히 뭐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에서 채권이 뭐하면 채권 채무관계가 뭐하면 사라지면 밑에 저당권은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유인성, 무인성, 아니 부정성이죠. 미안합니다. 부정성. 무슨 성? 등기요, 등기 분류, 등기 분류. 만약에 채무 돈 갖고 등기 지어야지 소멸하게 되면 두 가지는 동생관계예요. 말소를 해야지 소멸한다 그러면은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 동생관계 들어가고 만약에 자동 소멸하게 되면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생관계하면 뭐 갚는 게 선이행 의무야?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가 되는 거죠. 못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가 붙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권 때문에 이편 물건에 저당권이 붙는 거예요. 소비대차. 이 소비대차가 어디서 중요한지 아시죠? 가등기 담보법에서 중요한 용어예요. 무슨 어디요? 소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권 가지고 채권자 폭리취해서 등기 등록했을 때 가담법을 적용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대차? 그러니까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소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주가 되고 이편 물건에 저당권이 붙는 거예요. 반드시 등기사항이죠? 등기될 거 아니에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 네 번째 지문. 추심을 위한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슨 행위다? 민법상 무슨 행위? 신탁행위다. 맞는 지문이에요. 추심은 뭐예요? 돈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 추심. 여러분 갖고 뭐 있어요? 지나가다 뭐 보여? 돈 대신 받아들이는데 나오지. 그게 추심을 위해 추심한다는 거예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 받아주려면 채권을 양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돈 받으러 가는데 무슨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 양도 받았으면 진짜 받은 건 아니지. 뭐 하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양도 받은 걸 뭐라 한다? 신탁행위. 이것도 무슨 용어야? 상급의 용어야. 무슨 용어?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온 적 있나? 그럼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출시한 채권 양도는 뭐다? 민법상 무슨 행위? 신탁행위. 네. 그래서 자, 니은 교환은 요식이 맞을까요? 교환, 매매 교환 임대차 똑같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저기 전형
낙성, 쌍무, 유상, 요식이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불요식 다 똑같아요. 구조가 갑을, 약정, 효력이 생긴다 똑같아. A, B 내용만 다르지 갑을, 약정, 효력이 똑같아. 구조가. 자, 8번 성립과 효력 잘 좀 기억해 두시고 기억 리을이 맞을 것이고 용어 기억하시고 자 9번 가봅시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 돼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청약을 일방적 철회, 의사표시 취소, 일방적 동의, 취임 전부 다 뭐한다? 네, 일방적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해제는? 합의한 거니까. 이 합의 해제할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지. 맨날 하는 거. 손, 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 또 합의 해제는 돈 돌려줄 때 대금에 이자를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합의 해제는 판례 태도 뭐가 없다? 손해배상 없고 돈 돌려줄 때 이자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 뭐가 없다? 손이 없다. 단독행위 해제에는 당연히 손해배상도 있고 이자 붙여줘야 됩니다. 일방적 하는 법정 해제는 손이 있다 없다? 있어. 근데 무슨 해제는? 손이 없다. 손은 뭐 알겠죠? 이자가 붙는 자면 그게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합의해지도 손이 없다. 똑같아요.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나 전부 다 뭐가 없다? 손이 없다. 다음 페이지 10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단독행위? 이제 요거 아주 하는 거예요. 상급에 가는 얘기예요. 어디 여기 요거 가는 거죠. 상대방 뭐 여기 요거 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상대방이 없다고 돼 있죠. 연습해 볼까요? 자, 1번 통정. 통정은 뭐 해야 되지? 짜고 해야 되지. 그럼 통정은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를 적용할 수가 없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 허위 표시할 수 있을까요? 표의자는 있어 없어? 아니 상대방 없어도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아니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할 수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또는 R은 적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자, 상대방 없는 게 어디로 갔어요? 단독 허위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유효지. 표의자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진이 아님을 알고 하더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근데 상대방이 있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 붙여볼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뭐 했다고? 네?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알았다더라도 유효지. 4번이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어서 알까면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번만 적용되지.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유효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하게 되면 어디로 갔다가 4번 갔다가 일로 갈 수도 있지. 원칙 유효, 상대방이 있어서 알까면 무효.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근데 무슨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여기만 가지 여기 못 가잖아.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유효. 자, 여기다가 통정을 집어넣읍시다. 돼, 안 돼요? 통정 안 되지. 그래서 5번 지문 뭐라고 됐어요? 10번에 5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입 표시와 통정 헛표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안 되죠? 비진입 표시는 적용할 수 있죠. 원칙만 적용되지. 2번 절대 못 가겠지. 근데 통정은 짤 수가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맞지만 통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뭐는 비진입 표시는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유효. 또 적어드려야 되겠네. 무슨 단독행위? 갖다 원에다 집어넣으세요. 뭐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갖다가 뭐 하게 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디만 쓸 수밖에 없어요.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죠. 근데 2번 가려면 뭐 해야 돼? 2번 가려면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이 뭐 했거나 상대방이 뭐다? 알 또는 뭐예요? 알 할 때 2번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는 쓸 수가 없어. 이 말은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항상 뭐만 적용된다? 4번만 적용되니까 뭐다? 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통정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통정한다는 말은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상대방 없는 어떻게 통정을 해? 그러니까 이건 적용돼 안 돼? 적용이 안 된다. 야, 5번 지문이 어디는 맞지만 아니 통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맞지만 비진입 표시는 적용되지요. 단 언제나 뭐하다? 유효하다. 다음 네 번째 질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제3자가 뭐 했을 때? 사기쳤어. 표의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있을 때는 함부로 뭐 할 수 없지만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없으니까 뭐 제3자가 사기를 해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5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진실성, 명백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무슨 행위? 요식행위로 되어 있음이 뭐하다? 보통이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가 뭘까? 기억나요? 네? 젊어서는 헤헤거리고 뭐하고? 헤헤, 히응히응. 나이 들어서는 슬퍼, 유유. 유유가 뭐예요? 유원, 유중. 유유는 무슨 행위야? 요식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야? 방식을 결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식해서 방식 갖추는 것은 효력이 아니고 뭐에 관한 얘기예요? 방식 못 갖추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유언 요식은 뭐예요? 요식행위가 많아요. 무슨 행위요? 요식행위요. 그래서 주로 요식행위 되어 있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법률 행위 해석이 있어서 보충적 해석? 아니죠. 자연적 해석. 자, 해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보충적 해석은 표의자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제3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 표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반드시 뭐다? 원했던 의사. 그 오표시 무예랑 가까운 애가 누굴까? 오표시 무예랑 가까운 애가 얘일까 얘일까? 오표시 무예도 표시에 초점을 둬요?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둬요? 그게 무슨 해석이야?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오표시 무예는 표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표제가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둡니다. 용어석. 보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1번.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추인 여지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해봅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안 돼요?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출발이 1번에도 좋다 이 얘기야.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단독행위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도달이 될까 안 될까?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긴 상대방이 있으니까 도달할 수 있지만 여긴 뭐가 없어서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출발을 몇 번에서 하면 안 되고 몇 번? 2번. 뭐다? 확정 무효. 1번 지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머지 2, 3, 4, 5 신경 쓰면 안 하고요. 몇 번? 1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시험에서요. 학설 안 내요. 학설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학설보다는 뭐다? 조문하고 판례만 내는 거예요. 그 1번은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료 추인 여지가 있다.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우리는 적지자 추인은 무슨 주예요? 또 생각한다 또. 적지자 추인은 무슨 주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주의? 왜 도달이요?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달이 돼야지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할 수 있지만 도달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출발을 1번 불확정 무에서 출발한 겁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도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출발을 몇 번에서 한다? 1번 불확정 무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도 도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출발이 몇 번?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본인이 뭐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출발이 뭐다? 확정 무효. 이 나와야 돼 이게. 무권 대리가 무조건 1번이 아니에요. 이제 맞춰야 된단 말이야. 무권 대리가 1번일 때는 상대방이 있을 때 출발이 1번이야. 상대방이 없을 때는 뭐 하고 싶어도 도달이 안 되니까 출발을 1번 할 수 없고 뭐다? 그건 확정적 뭐다? 무효. 그래서 10번은 1번이 포인트야. 정답은 몇 번이지만 3번이지만 3번 몰라도 좋아요. 이런 질문 중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는 몇 번에 있다? 1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언제나 유효, 언제나 무효, 언제나 취소해도 좋다 이야기예요. 언제나 무효가 뭐가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무건 대리는 2번 언제나 확정적 무효죠.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하게 되면 언제나 유효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제3자가 사기쳤을 때 언제나 뭐 해도 좋아? 취소해도 아무 손해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1. 언제나 유효한 경우도 있고 언제나 무효인 경우도 있고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야기야. 제일 중요한 거 1번을 잘 기억하라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무건 대리는 본인이 뭐 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으니까 뭐로 간다? 언제나 무효, 확정적 무효다. 1번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